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의사 전문의 최창현입니다. 저는 탈모 치료에도 상당한 경력이 있고 저 역시 탈모였지만 앞으로 들려드릴 다양한 방법으로 탈모를 극복했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알게 될 건강 상식을 조금 더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6070대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머리가 비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즘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요? 혹시 수면은 어떠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밥은 대충 먹고요. 잠은 잘 안 와요. 새벽에 자주 깨요. 사실 탈모의 시작은 머리가 아닌 몸 전체의 피로 누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5070대는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스트레스가 맞물리면서 머리카락이 힘을 잃는 시기입니다. 63세 최영숙 씨는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뭔가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하지만 장사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을 나가 재료를 사오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하루 종일 주방 안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일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리다 보면 정수리 부분이 훤하게 비어 보이고 머리카락이 축 처져 볼륨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찰랑거리던 머리가 지금은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님이 요즘 머리숱이 좀 줄었네요? 라고 무심히 말하자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녀는 탈모 샴푸를 사서 써보고 두피 영양제를 검색해 봤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최 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병이 생긴 건 아닌가요? 저는 우선 혈액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하루 식사는 몇 끼 하세요? 아침은 대충요, 점심은 반찬 만들다 보니 남은 거 조금 먹어요. 저녁은 피곤해서 그냥 밥 말아 먹고 자요. 수면은 어떠세요? 새벽에 자주 깨요.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잠을 자도 푹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운동은요? 할 시간이 없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 속에는 꾸준한 피로와 영양 불균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혈중 단백질 수치와 철분 수치가 기준 이하, 게다가 비타민 D 부족,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 저하. 저는 조용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너무 오래 피로한 상태로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머리카락은 몸이 여유로울 때 가장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몸이 지쳐버리면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부터 보호하고 머리카락은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최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건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돌보면 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최 씨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1개, 검은 콩, 호두 몇 알을 챙겨 먹고 점심에는 단백질 위주 식사, 즉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 하나를 꼭 포함했습니다. 저녁은 예전처럼 라면이나 밥 말아 먹지 않고
야채 위주로 가볍게 먹되 단백질 반찬을 한 가지라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십시 전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처음엔 잠이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머리가 회복되는 시간이다라고 스스로 주문을 걸었습니다. 샴푸도 바꿨습니다. 광고 속 유명 제품 대신 자극 없는 두피 진정용 약산성 제품으로 바꿨죠.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점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수리 부분에 빠짐이 멈췄고 새로 자란 잔머리가 거칠지만 분명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던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머리숱이 조금씩 다시 생겨요. 진짜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건 몸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이 다시 균형을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최 씨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고 오후에는 잠깐이라도 햇빛을 쬐며 산책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좀 돌봐야겠어요. 그녀의 얼굴엔 여유와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탈모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피로가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70세 김철수 씨는 은퇴 전 40년 가까이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신 분입니다. 늘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시던 분이었죠. 정년을 맞이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몸은 이미 수십 년간의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김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너무 빠져요.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집니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솔직히 거울 보기 싫어요. 민머리가 다 보이니까요. 저는 그의 두피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수리와 앞머리 라인이 확실히 넓어져 있었고 두피가 붉고 건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두피의 모공 주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모자를 자주 쓰시나요? 네, 거의 하루 종일 씁니다. 습관이 돼서요. 운전하실 때 에어컨 바람이 머리 쪽으로 많이 오지 않나요? 그렇죠. 여름엔 거의 하루 종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시간 밀폐된 공간, 두피열과 땀, 그리고 부족한 혈액순환이 오랫동안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 원인을 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혈중 아연과 셀레늄 수치가 기준 이하, DHT 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수치 상승, 그리고 피부 피지 분비량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호르몬 불균형, 두피 염증, 혈류 저하.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 지금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몸이 휴식과 순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혈액이 두피까지 충분히 가지 못하고 그 결과 모근이 영향을 받지 못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기대는 안 하지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권했습니다. 선생님,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드세요. 그게 머리로 가는 혈류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무릎도 시큰거려서요.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는 조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걷고 나면 머리가 덜 무거워요. 그날부터 김 씨는 매일 저녁 7시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시간이 습관이 되자 혈압도 안정되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피열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운전 시절 습관처럼 여전히 모자를 자주 쓰던 김 씨에게 이제는 두피도 숨 쉴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 샴푸 후 찬물로 마무리 헹굼을 하게 하고 머리를 완전히 말린 후 차가운 수건으로 두피를 살짝 눌러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게 별건가 싶었는데 확실히 머리가 시원하네요. 그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두피의 열감과 피지 분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붉은 자극이 가라앉고 가려움도 사라졌죠.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 개선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기는 느끼해서 잘 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밥과 김치, 국으로 식사를 마치시곤 했죠. 하지만 단백질은 모발의 핵심 재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은 더 이상 자랄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김 씨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달걀 두부 생선을 꼭 포함하세요.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 풍부합니다. 이게 모근 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김 씨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씩 먹으니까 머리도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우울해요. 이러다 진짜 늙는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하루에 한 번 웃는 일을 권했습니다. TV 예능이라도 보세요. 웃으면 혈류가 증가하고 두피 모세혈관도 넓어집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김 씨는 한 달 뒤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웃을 일이 많아요. 손녀랑 공원도 같이 걷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두피 검사에서도 모근의 굵기가 개선됐고 빠진 머리 대신 새 잔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김 씨는 모자를 벗은 채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정수리가 덜 보여요. 그의 표정엔 소년 같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난다는 건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회복 중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혈류가 살아나고 호르몬이 안정되고 피로했던 세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의 김 씨는 매일 걷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밤 11시 전엔 반드시 잠자리에 듭니다. 예전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이젠 그 덕분에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의 말처럼 탈모는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보다 생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전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을 되살리려면 먼저 삶의 리듬을 되살려야 한다. 그게 진짜 탈모 회복의 시작입니다. 보통 탈모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남성 호르몬 DHT입니다. 물론 이 호르몬이 일정 부분 작용하긴 하지만 5070대의 탈모를 단순히 호르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피로감, 근육, 손실, 성욕 저하와 함께 두피의 혈류량이 떨어지고 모근에 영양이 덜 전달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모발이 얇아지고 푸석해지며 두피 유분 밸런스가 깨집니다. 이 과정에서 모발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휴지기로 들어가 빠지는 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탈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탈모는 단순히 막으려 하기보다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털이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리카락은 혈액이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피에는 굉장히 가는 모세혈관들이 촘촘히 분포해 있는데 이 혈관들이 모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며 산소 전달 효율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결국 모근은 굶주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가 바로 머리가 자꾸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의 숨은 원인은 미세염증입니다. 평소 머리를 자주 긁거나 자극적인 샴푸를 사용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두피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모공 근처에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은 크기가 작지만 지속적으로 모근을 자극해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미세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롭게 공급되어야 자랍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식사량이 줄고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필수 영양소의 부족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 합성이 줄어들고 철분이 부족하면 모근까지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 야식, 과도한 카페인, 흡연과 음주 등은 모세혈관의 수축을 유발해 두피 혈류를 막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머리카락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탈모의 절반은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꾸준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조절만으로도 눈에 띄게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피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두피 온도가 낮아지면 혈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너무 차가운 바람이나 찬물 샴푸는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는 습관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닭가슴살, 달걀, 두부, 견과류, 연어,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고단백 항산화 식품이 모근 건강을 돕습니다. 하루 5분 두피 마사지를 습관화하세요. 손끝으로 살살 눌러가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모근이 자극되어 성장 신호가 강화됩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마세요.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탈모 속도가 빨라집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등으로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모는 결코 당신이 관리 못해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빨리 막으려 하기보다 내 머리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으로 균형을 되찾아주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자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로 잡으면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